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MBTI에 푹 빠지게 되면서 이런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MBTI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하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수박 겉핥기라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존에 있던 MBTI 영상과는 다르게 입체적으로 영상을 내용을 풍성하게 해서 제작할까 합니다. 뭐 MBTI 외에도 뭐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미술에서 미술이래. 네,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심리학입니다. 도형 뭐 이런 미술 심리, 또 제가 대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아동 심리학, 뭐 가족 치료, 뭐 남녀의 심리적인 차이, 또 뭐 아들러의 또 그런 심리. 제가 아들러를 좋아해요. 프로이드나 융보다는. 그런 등등을 따져서 풍성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인사말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첫 주제는 ENFJ가 보는 INFP의 특징입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엄청 사람이 많아요, 사실. 남자, 여자 불문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1000명 이상 만납니다. 그런데 그중 연락하고 있는, 저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INFP인 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MBTI가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안 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우연인 줄 알았으나 제가 이 MBTI에 빠져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엠프제와 천상 또 궁합이 INFP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NFP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촉을 했고 간접 경험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INFP에 대해서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얻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 엠프제가 보는 이 INFP, 또 연애나 이성에 대한 그런 또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TI 관한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케바케인 게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능한 INFP에 대해서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좀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 한 번의 영상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징을 한 20가지 정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INFP는 소심한 관종이다. INFP는 소심한 관종입니다. 이 뜻을 풀이를 하면 FP처럼 FP처럼 커다란 뭐 이렇게 좀 인싸적인 관종은 아니지만 관심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더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남에게 과한 관심은 좀 받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건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참을 수 없는 감정인 거죠. 그래서 적당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지만 1대1로 만나면 또는 자신이 편한 상대와 있을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나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INFP가 저한테 나는 1대1로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INFP가 말한 등판이니까 좀 신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과 연락하는 것을 즐겨한다. INFP가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INFP는 다수보다 소수에 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닌 이상 크게 연락할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연락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선뜻 먼저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 에너지를 쓰는 것도 INFP에게 있어서 엄청난 노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INFP와 찐친인데 왜 연락이 안 되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죠? 연인이나 친구인데도 연락이 잘 안 된다. 고민이 된다.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를 진짜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사실 케바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건 MBTI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성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단정짓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INFP지만 연락 잘 되는 친구도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 MBTI는 틀 안에 항상 과몰입해서 나란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내 행동을 다 합리화하는, 나를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서 막아서는 그런 생각에
나를 넣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물로 비유하면 고양이다. 제가 주변의 인프피들을 굉장히 고양이라고 많이 놀리는데요. 자기들도 근데 인정을 해요. 대체적으로요. 고양이라는 동물이 INFP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애니어그램 4번 유형에 해당하고요. 도형으로 치면 S자에 가깝고 오늘날 미움받을 용기, 그 아들러 심리학과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고양이지 않을까 싶은데 고양이는 강아지보다는 아무에게나 막 다가가거나 하지 않죠. 그렇지만 자신이 필요로 할 때 관심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주인한테 뭐 캔 따개처럼 캔을 따서 통조림에 있는 참치를 나에게 줘. 뭐 이런 필요로 할 때, 자신이 필요로 할 때 관심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귀족 같다는 좀 표현을 하죠. 발음 조심해야 되는 귀족스럽다는 표현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귀족 고양이라고 많이 합니다. 뭐 러시안 블루라든지. 특히 또 제 생각 아기 고양이라는 표현이 참 적합한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템포에 맞춰서 다가가 주면서 이 켄따게인 여러분들이 이 주인이 고양이와 또 친한 사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게 우리가 오늘날 중요한 것처럼 이 인프피와 거리두기를 처음에는 4단계였다가 뭐 4단계가 있나요?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거리를 좁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고양이가 놀라지 않게 친근하게 다가가주는 그 핀트가 중요합니다. 아마 인프제는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유머러스하게 편하게 다가간 그런 모습이 내재가 돼 있다 보니까 인프피와 친해지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아닌가, 천상의 궁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본능대로 그렇게 인프제 같은 경우 인프피랑 좀 쉽게 친해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케바케예요. 아닌 사람은 진짜 안 맞아요. 그리고 인프피도 인프피랑 친한 경우가 많은데 인프피도 너무 막 인프피 에너지를 막 이렇게 좀 뺏는 느낌보다는 인프피의 그 에너지에 잘 맞춰가지고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잘 친해진 경우 또 인프피가 인프피랑 친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얘기가 길었는데 넷째, 건강한 인프피는 잠수보다는 자기개발 그리고 취미에 힘쓴다. 인프피가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케바케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인프피가 연락이 예고 없이 갑자기 더뎌져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프피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돼 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 안에 집어넣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한 인프피는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잡생각, 연락 두절, 이런 망상, 이 망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한 망상은 도저히 하나도 생산적이지 못하면서 나를 갉아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망상, 부정적인 망상 말하는 거예요. 망상은 우리 인프피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오해할까봐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루 종일 무의미하게 자신의 감정이 진정되기만을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인프피는 나만의 특별한 취미를 만들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내 시간을 집중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고 들여다보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인프피입니다.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술가 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프피가 또 공무원이나 또 선생님도 인프피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좀 안정을 또 추구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산책 코스를 달린다든지, 집사라면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한다든지, 독서, 집 꾸미기, 이런 실뜨기, 뜨개질, 이런 건강한 취미들이 꼭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건강하신 인프피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락도 다 잘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째, 외모를 많이 따진다는 착각. 착각이라고 했죠. 금사빠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외모를 많이 본다. 또는 외모를 안 본다. 근데 이 외모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외적인 모습, 그런 얼굴이라고 우리가 획일화 하기 쉬운데,
얼굴이 아닌 그 사람 분위기, 그 자체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예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이게 케바케일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나 맞겠지 하는 느낌, 직감, 촉, 뭔가 꽂힌다라고 하죠. 굉장히 그런 게 엄청 다른 MBTI별에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준을 많이 따지는 거죠. 주변 인프피 분들이 눈이 높지 않아요. 뭐 남들이 말한 예쁘다 잘생기다 그런 눈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고 부담스럽지 않게 관심과 사랑을 꾸준하게 주고 다가야 되는 말 그대로 고양이인 것이죠. 그래서 쉽게 지치고 상처 주고 마음 열 때쯤 떠나실 생각이라면 애초에 다가가지 마세요. 그들은 다음부터 더 마음을 열기 무서워질 겁니다. 그래서 좀 인프피를 대할 땐 조금 책임감 있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이 인프피랑 친했어요. 근데 뭐 다음 학기가 되거나 뭐 대학생으로 치면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군대를 가거나 예를 들면 뭐 다른 과목을 들어서 같은 수업 못 듣는 거지. 그렇다고 연락이 안 되거나 내가 연락을 잘 하다가 안 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내가 환경이 바뀌었지만 뭐 너에 대한 관심은 꺼지지 않았어. 이런 꾸준한 관심이 결국 그 인프피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1탄은 여기까지 하고 조회수가 100이 넘으면 제가 2탄을 또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